벌써 한 4년 전 일임.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운 좋게 합격해서 상경했던 때였음. 사회 초년생이 돈이 어디 있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내가 모은 돈으로 원룸을 찾는데 서울 집값이 진짜 미쳤더라. 직방, 다방, 부동산 어플 맨날 보고 부동산도 매 주말마다 가봤는데 내가 가진 돈으론 고시원이나 진짜 다 쓰러져가는 옥탑방 말고는 답이 없었음. 그러다 회사랑 거리가 좀 있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리는 가격 대비 말도 안 되게 넓은 반지하 원룸 하나를 발견함. 부동산 아저씨가 좀 낡긴 했어도 집주인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다. 전에 있던 사람이 도배랑 장판 싹 다 해놓고 가서 완전 새거다 라며 입을 털었음. 반지하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생각보다 아늑한데? 였음. 보통 반지하면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히거나 어두침침해야 하는데 거긴 묘하게 포근했음.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보이긴 했지만 채광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월세가 주변보다 10만 원 정도 쌌음. 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계약함. 그때 그 부동산 아저씨의 묘한 표정을 읽었어야 했는데 입주 첫날 짐 풀고 짬뽕 시켜 먹고 뻗었음. 이사하면 낯설어서 잠 설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난 진짜 머리 대자마자 기절함. 잠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딱 맞음. 마치 수면제 탄 우유를 마신 것처럼 스르륵 잠들었음. 사건의 시작은 이사 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임. 회사에서 신입이라 눈치 볼 것도 많고 야근도 잦아서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음. 근데 이 피로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음. 퇴근하고 현관문 딱 열고 들어오잖아? 그럼 마치 누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짐. 씻는 것도 귀찮고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음. 그냥 정장 입은 채로 침대에 다이빙해서 그대로 아침까지 자는 날이 많아졌음.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건 내 식성이었음. 난 원래 얼큰한 거 좋아하고 단 음식은 입에도 안 댔음. 초콜릿, 사탕, 젤리, 케이크 이런 거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평생 단 한 번도 없었음. 심지어 그런 걸 돈 주고 사 먹는 걸 보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젤리랑 소세지를 사고 있는 나를 발견했음. 그것도 하리보 같은 쫄깃한 젤리랑 천하장사 소세지 같은 거. 집에 와서 불도 안 켜고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우적우적 씹어서 먹었음. 밥 생각은 전혀 안 나고 그냥 계속 뭘 씹고 싶단 욕구만 생김. 그렇다고 자일리톨 껌이나 풍선껌 같은 껌들은 싫었음.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맡에 젤리 봉지랑 소세지 껍질이 수북했음. 치워야지 생각은 매번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음. 귀찮아. 나중에 치우자 하고 발로 침대 밑으로 쓱 밀고서 그냥 출근하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음.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었지. 2달째 접어들면서 내 방은 점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처럼 변했음. 믿기지 않겠지만 원래 난 깔끔 떠는 성격이라 청소기도 매일같이 돌리고 눈앞에 먼지나 머리카락이 있으면 아무리 귀찮아도 바로 줍던 그런 타입인데 청소기는커녕 눈앞에 쌓여있는 쓰레기도 안 버림. 내가 후각도 좀 예민해서 반지하 고를 때 꿉꿉한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는 곳을 찾기도 했음. 방 꼬라지를 보면 분명히 썩은 내가 진동을 할 텐데 적응을 한 건지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았음. 그 당시엔 외려 포근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고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음. 근데 문제는 그냥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좀 기괴하게 변해갔음. 특히나 내 침대가. 내가 침대에다 둥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임. 침대 위에다 이불, 안 입는 패딩, 수건, 심지어 빨래하려고 내놓은 옷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동그랗게 산에 쌓아놨음. 그리고 그 가운데에 파묻혀서 잠을 자곤 했지. 그 좁고 꽉 막힌 공간에 몸을 구겨놓고 있으면
미칠 듯이 안심이 되고 행복했음. 마치 엄마 뱃속이나 아주 안전한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주말엔 아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감. 집 밖은 무슨, 이불 밖으로, 아니 내 둥지 밖으로 절대 안 나갔음. 화장실에 가는 것도 귀찮아서 진짜 방광 터질 것 같을 때까지 참다가 겨우겨우 기어서 갔다 오곤 했음. 이건 좀 더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커다란 페트병이 보이면 작은 일은 뭔지 알겠지? 둥지 안에선 핸드폰도 안 봄. 친구들 연락 다 씹음. 부모님이 전화와도 아 바빠 나중에 할게 하고 끊어버림. 세상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이 방 안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음. 회사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함. 처음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정도였다가 갈수록 더 심각해짐. 업무 중에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늘어남. 모니터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글자가 안 들어옴. 그리고 자꾸 졸음만 왔음. 회의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건 예사였고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있다가 잠들었던 적도 있었음. 그리고 결정적인 건 냄새였음. 언젠가 옆자리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봄. 저기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키우는데요. 아, 그래요? 옷에서 되게 뭐라 해야 하지? 동물 냄새? 꼬순내 같은 게 나서. 나는 매일 샤워는 못해도 머리는 항상 감고 다녔고 옷도 항상 페브리즈 뿌려서 입고 다녔음. 근데 동물 냄새라니? 그날 집에 와서 내 옷 냄새를 맡아봤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는 거임. 근데 가만히 집중해서 방 안 냄새를 맡아보니까 알겠더라. 그 꿉꿉한 반지하 냄새랑 섞인 묘하게 비릿하고 텁텁한 냄새? 마치 비 맞은 강아지한테 날 법한 그 냄새가 방 안을 진동하고 있었음. 근데 무서운 건 그 당시에도 그 냄새가 역겹지 않고 향긋하게 느껴졌다는 거임. 어느 토요일이었음. 쓰레기를 너무 안 버려서 집안에 공간이 없을 정도길래 큰맘 먹고 종량제 봉투 하나 채워서 밖으로 나갔음. 대낮인데 햇빛을 보니까 눈이 너무 시리고 현기증까지 나더라. 비틀거리며 쓰레기 버리고 들어오는데 윗집의 주인집 할머니랑 마주쳤음. 할머니가 날 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코를 막으시는 거임. 총각, 집에서 뭐 키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키우는데요. 밤마다 발톱 긁는 소리가 진동을 하던데 무슨... 네? 발톱이요? 다다닥 뛰는 소리하고 문 벅벅 긁는 소리가 시끄러워 죽겠어. 이제 이 건물에서 동물은 절대 못 키우니까 몰래 개 키우는 거면 당장 방 빼. 난 억울했음. 퇴근하면 시체처럼 잠만 자기 바쁜데 무슨 소리지?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방으로 들어왔음.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다시 그 포근한 공기가 나를 감싸면서 할머니 말은 까맣게 잊어버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음. 그때 난 거의 폐인 상태였지. 몸무게는 거의 10kg 가까이 빠져서 뼈만 남아있는데 배만 볼록하고 튀어나왔음.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었고 내 삶의 구원투수는 내 고향 친구였음. 친구 A가 출장을 서울로 왔는데 내가 하도 연락도 안 되고 걱정되니까 불시에 찾아온 거임.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문을 쾅쾅 치길래 자다 깨서 비몽사몽 문을 열어줬음. 근데 A가 문 열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더라. 야, 이 미친 새끼야,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냄새가 왜 이래? A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멈칫했음. 방바닥엔 내가 먹다 버린 젤리 봉지, 핫바꽃이, 먼지 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내가 만든 그 기괴한 둥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침대 구석, 베개 및 책상 아래 구석진 곳마다 내가 먹다 남긴 음식들이 저장되어 있었음. 다람쥐나 햄스터가 볼 주머니에 넣었다가 숨겨놓은 것처럼. 너 진짜 미쳤냐? 이 정도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A는 당장 나가자고 내 팔을 잡아 끌었음. 근데 내가 싫다고 버텼지. 아, 왜 그래? 나 졸려. 잘 거야. 나가. 평소에 나라면 절대 안 했을 말투로 짜증을 냈음. A는 내 눈빛을 보더니 소름이 끼쳤다고 함.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고 동공이 풀려 있는데 묘하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마치 자기 구역을 침범한 사람을 본 짐승 같은 눈빛? 결국 A는 내가 걱정돼서 오늘 밤 우리 집에서 같이 자겠다고 했음. A가 청소 좀 대충 해주고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내가 춥다고 문 닫으라고 소리쳤음. 참고로 이때가 한여름이었음. A는 혀를 차면서 그냥 바닥에 자겠다고 누웠음. 난 당연히 침대 위에 둥지 속으로 기어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A가 없었음. 갔나보다 하고 다시 자려고 핸드폰을 한번 봤더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있고 카톡이 미친듯이 쌓여 있었음. 새벽 5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전화가 와있었고 카톡은 무슨 계속 쉬지 않고 보낸 듯 했음. 야, 지금 당장 나와. 짐 챙길 생각 말고 몸만 나와, 제발.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전화 받아, 이 새끼야. 난 놀라서 A한테 바로 전화했음. A가 받자마자 미친놈처럼 소리치더라. 너 지금 어디야? 방이야? 나왔어? 아니, 방인데. 너 언제 갔냐? 야, 이 미친놈아. 당장 튀어나오라고. 너 잘 때 내가 뭘 봤는지 알아? A가 겪은 일은 이러했음. 새벽 3시쯤 A는 잠자리가 불편하고 우리 집 냄새 때문에 잠을 좀 설쳤다고 함. 그러다 부스럭 소리에 눈을 떴는데 침대 위를 보고 심장이 멈출 뻔했다고 했음. 내가 침대 위 둥지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세가 이상했다고 함. 분명히 엎드려 있는데 팔다리가 몸통 밑으로 꺾여서 들어가 있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있는 자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각도나 자세가 아니었음. 마치 고양이나 강아지가 식빵 굽는 자세를 억지로 흉내낸 것 같았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머리맡, 침대 헤드 쪽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함. 형체는 흐릿해서 잘 안 보였는데 아주 크고 검은 덩어리 같은 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했음. 그 덩어리에서 희고 털이 수북한 손 같은 게 쑥 나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는 거임. 슥, 슥, 거친 빗자루 같은 소리가 날 때마다 자고 있는 내가 그르릉, 고르릉 하고 기분 좋다는 듯이 신음소리를 내더래. 그러다가 그 검은 형체가 내 얼굴 쪽으로 푹 숙이더니 내 볼을 핥았다고 함. 할짝, 할짝, 할짝. 그 소리가 너무 적나라하고 축축해서 A는 비명도 못 지르고 굳어버림. 그 검은 형체가 나를 핥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했는데 A가 듣기엔 그게 말소리가 아니라 크르르 크르르 하는 짐승의 울림소리 같았다고 했음. A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다시 눈을 감고 날이 밝자마자 도망친 거였음. 친구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음. 그동안 내가 느꼈던 그 아늑함이 사육당한 것처럼 느껴짐. 난 옷만 대충 챙겨 입고 지갑이랑 폰만 들고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음. 현관문을 나오는데 뒤통수가 따갑고 등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음. 원래 우리 집 현관문은 천천히 닫히는데 한여름이라 바람은 좀 없었는데. 본가로 가서 엄마한테 울면서 다 털어놓음. 엄마는 기겁하고서 바로 유명하단 무당집으로 날 데려갔음. 무당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소금을 확 뿌리면서 쌀을 씹어서 뱉었음. 어디서 죽색 냄새를 이렇게 묻혀왔냐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당이 혀를 차며 말했음. 너 그 집에서 나올 때 누가 다리 안 잡더냐? 네?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요. 운이 좋았네. 친구놈 아니었으면 너 거기서 말라 죽어 객검이 될 뻔했다. 무당의 풀이는 충격적이었음. 내가 살던 그 방에 강한 집착을 가진 동물령이 살고 있다고 했음. 보통 동물령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영향을 못 주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고 함. 거기 살던 놈이 짐승을 사람처럼 대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짐승이 죽을 때 너무 한이 맺혀서 사람 흉내를 내는 귀물이 된 거라고. 그게 날 보고 내 새끼 혹은 내 반려라고 점 찍은 거래.
내가 느꼈던 무기력증과 졸음은 주인이 외출하지 못하게 막는 애완동물의 집착 같은 거였음. 내가 젤리 같은 간식만 찾게 된 것도 사료나 간식 먹는 습성을 빙의 당했던 거고, 둥지를 만들고 구석에 음식을 숨긴 것도 동물의 본능이었음. 무엇보다 소름이었던 건 무당의 마지막 말이었음. 그 귀신이 널 너무 사랑했어. 그게 문제야. 널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무 예뻐서 자기 품 안에만 가두고 평생 핥아주고 재워주고 싶었던 거야. 너 전기가 다 빨려서 죽을 때까지. 악의가 없는 호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음. 결국 난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어. 포장 이사를 맡겼는데 아저씨들이 전화로 욕을 한 바가지 하더라. 완전 쓰레기장이네. 우리 보고 이 쓰레기도 다 치우라는 거냐? 아니면 이 쓰레기도 다 가져간다는 거냐? 적어도 키우고 있는 강아지 껌이나 육포는 직접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난 맹세코 개껌이나 육포를 산 기억이 없음. 내가 산 건 젤리와 소세지 뿐이었음. 그럼 그 개껌과 육포는 누가 언제 숨겨놓은 걸까?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빙의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사가지고 숨겨둔 걸까? 이건 아직도 미스터리임. 나중에 부동산 통해서 들어보니 내가 살기 바로 전 세입자 말고 그 전전 세입자가 그 집에서 대형견을 2마리나 키웠다고 함. 근데 주인이 우울증이 심해서 개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결국 그 좁은 방지 앞방에서 개들은 짖지도 않고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었다고 했음. 그리고 그 주인은 아사 직전에 온 동네에 퍼진 강아지 썩은 냄새 덕분에 집주인 할머니가 문을 따고 들어와 겨우 살 수 있었다고 했음. 그래서 예전에 그 할머니가 이제 이 건물에서 동물은 절대 못 키운다고 했던 거였음. 그 후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서 금방 방을 빼거나 아니면 나처럼 폐인이 돼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끌려 나갔단 소문이 돌았다고. 우울증이란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지 솔직히 가늠할 수도 없어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자신의 반려동물,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 방치하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얼마나 힘들면 자기 새끼가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와 동시에 주인만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강아지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이야기에 전전 주인이 살아서 나간 것도, 죽은 강아지들이 주인을 구하기 위함을 표현한 것도 있었죠. 신체적 건강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